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이 시간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와 사건들을 소개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일 스님은 마국사에서 원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미얀마 국립불교대학인 ITBMU와 스리랑카 페라데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영국 런던대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시고 현재 대구시 동구 도동 구룡사 주지 스님이십니다. 그럼 도일 스님의 장군 죽비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803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정부가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정려세를 선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려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려세제 합리화를 주장해 왔는데 지난 9월 세부담 없는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상속 정려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올해는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다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주택 매입이나 전세 자금을 정리할 때 한도를 정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도 했지만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우려해 이를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합니다. 일단 정부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기보다 5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자금은 물론이고 결혼, 양육, 교육자금 등을 정리하는 경우도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려세를 합리화할 경우 젊은 세대의 소비 여력이 커져 위축된 내수의 숨통이 트이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젊은 층이 늘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 젊은 층으로 이전되면 침체된 소비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 일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48%까지 올라간 상태라면서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에 대해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겠다고만 밝혔으며 그 대신 구조조정과 청년 고용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정책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감면도 꾸준히 줄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정부가 국민 감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려세라는 것은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재산의 취득이 상속에 의한 경우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전에 상속받은 사람이나 기타 친족들에게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정려세를 과세합니다. 만약에 정려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세만을 과세하게 된다면 생전 전려에 의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이 예상되므로 생전 정려에 대하여 정려세를 과세함으로써 상속세의 공평을 기할 수 있게 만든 세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정려세는 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1950년 4월 정려세법을 제정하여 실시했으며 1952년 11월에 이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에 통합하여 실시해 오다가 1996년 세법 개정 때 상속세법 및 정려세법으로 법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정려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일본 55%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최고세율 45%, 미국과 영국은 40%, 독일은 30% 수준이라며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비교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세부담을 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부도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심화되어가는 사회 양극화 문제와 빈부격차를 생각한다면 정려세를 줄여서 소비를 진작한다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
상위 10%를 위한 부의 대물림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세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무척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5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다시 한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빈곤을 중요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세광경에서는 어떤 법이 괴로움이냐 하는 질문에 이른바 빈공이요. 어떤 괴로움이 가장 중하냐 하는 질문에도 빈공이 가장 중요한 괴로움이다 라고 했으며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 모두 다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고 하여 빈곤의 문제를 중요한 괴로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님 같은 분은 불교 자본주의, 연기자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연기자본주의를 단순하게 말하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중산층과 기업은 절제해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동동하고 공존적인 연기적 경제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단지 물질적인 복지 혜택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자비로운 사회가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 시장 자본주의에서 강화했던 정부의 역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란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려세 감면과 같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